뉴욕의 부자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어요. 왜냐고요? 마치 첫사랑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황홀하면서도 당신만의 피부 비밀을 읽어내는 AI 기술이 담긴 한국 뷰티 기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나라 전통 미용 지혜가 담긴 이 기계, 관세도 막지 못한 인기 열풍의 중심에 서 있네요. 뉴욕 상류층들이 이 맞춤형 피부 분석 기기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틴다며 기존에 쓰던 비싼 미국 제품들을 내다 버리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도대체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피부가 다시 태어나는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한 걸까요? 오늘은 한 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 미용 혁명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눈이 뉴욕시의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떠졌어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이고 저는 엘레강스 프리미엄이라는 고급 미국 뷰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은 똑같아요. 일어나서 좋은 정장을 입고 저희 큰 사무실 건물로 출근하죠. 오늘은 새로운 뷰티 제품에 관한 제 팀과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치면서 저는 우리 회사의 특별한 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저희는 서양 과학이 뷰티 제품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희는 특히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온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오래된 뷰티 방법들이 그저 예쁜 포장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커피와 서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뉴욕의 거리는 항상 그렇듯이 분주해요. 사람들은 서두르고 택시는 경적을 울리고 도시의 에너지가 모든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고 있죠.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우리는 판매 수치와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 저희 마케팅 팀을 이끄는 올리비아가 큰 화면에 모두의 관심을 끄는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모두 한국에서 온 이 새로운 뷰티 기기를 보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것은 뷰티 센스라고 불리며 고객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세련된 보라색 기계를 봤어요. 하이테크처럼 보이고 비싸 보였죠.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이것이 단순한 뷰티 가젯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피부를 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타입과 신체 상태를 스캔하여 개인 맞춤형 케어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뷰티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것이라고 했죠. 제 찡그림을 감추기 위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전통적인 지혜라고요? 그건 그저 마케팅 용어처럼 들려요. 저희 고객들은 진짜 과학을 원하지 구식 아이디어를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의실을 둘러보니 놀랐어요. 저희 상사인 로버트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리뷰가 정말 놀라워요. 올리비아가 행복한 고객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 제품이 단지 겉모습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해요. 아마도 그저 또 다른 트렌드일 거예요. 몇 달 후면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로버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드워드, 이것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중요한 무언가일 수 있어요. 회의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제 책상에 앉았어요. 수년 동안 저는 뷰티에 대한 저희의 서양적 접근 방식이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무시해온 이런 한국 방법들의 실제 가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 제 전화가 울렸어요. 로버트였어요. 에드워드, 그 한국 뷰티 기기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그것을 보길 원해요. 그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워오세요. 이것이 우리 회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까지 가길 원하시나요? 이것 때문에요. 네, 로버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판단을 믿어요. 만약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것인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에요.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믿지 않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걸까요? 만약 제가 뷰티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옳지 않다면 어떨까요? 옷을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의심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한국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단지 거리뿐만 아니라 문화와 아이디어에서도요. 제가 거기서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여행이 그저 제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일까요? 내일 저는 비행기에 탑승해서 제 편안한 세계를 뒤로 하고 떠날 거예요.
이 여정이 단지 제가 뷰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16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제 마음은 호기심으로 완전히 깨어 있어요. 인천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에 놀랐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밝은 화면들이 모든 벽에서 빛나고 사람들은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덜 인상적인 것을 그렸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가니 빛의 바다가 저를 맞이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다채로운 디지털 광고판으로 덮여 있었죠. 자동차들이 깨끗하고 넓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서울은 뉴욕만큼이나 현대적으로 보였고 어떤 면에서는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젊은 남자가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에드워드 씨라고 부르며 인사했고 자신이 한국 체류동안의 가이드인 지훈이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친절한 인사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비즈니스적인 격식을 준비했지 이런 진정한 따뜻함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그는 저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검은색 차로 안내했어요. 서울을 운전하며 지나갈 때 저는 마치 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붙였어요. 저녁인데도 도시는 생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식당들은 함께 저녁을 즐기는 고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훈 씨는 내일 뷰티센스 회사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밤은 잘 쉬라고 했어요. 제 호텔 방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전통적인 한국 요소가 섞여 있어서 아름다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산의 그림이 있었고 화장실에는 제 텔레비전 리모컨보다 더 많은 버튼이 있는 첨단 변기가 있었어요. 아침이 빠르게 찾아왔어요. 아침 식사 후 지훈 씨는 저를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는 높은 유리 건물로 데려갔어요. 뷰티센스 본사 안에서 직원들은 우리가 들어올 때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진짜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집에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연습된 미소가 아닌 방식으로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흰 실험실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우리를 시연실로 안내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지 피부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를 읽고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했죠. 저는 얼굴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어떻게 기계가 몸에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제게 직접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정중하게 거절할 방법을 생각하기도 전에 편안한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기기를 제 뺨에 부드럽게 눌렀어요. 시원했지만 또한 어쩐지 달랐어요. 피부보다 더 깊이 도달하는 것 같은 미묘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시연 후 지훈 씨는 저를 전통 미용 스파로 데려갔어요. 건물은 바깥에서 보면 곡선형 지붕과 나무보가 있어 고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현대적인 장비가 전통적인 요소와 함께 놓여 있었어요. 노인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건강함으로 빛났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미용 전문가인 김 마스터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저는 그녀의 시선 아래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그녀가 제 모든 스트레스와 나쁜 수면 습관을 볼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마침내 서툰 영어로 피부가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했어요. 아니, 건강해야만 겉도 건강하다고 말이죠. 저는 이 진술에 눈을 굴리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는 내면의 건강에 관한 모호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피부에 바를 제품에 집중하니까요. 하지만 김 마스터의 차분한 자신감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첫 한국 미용 치료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미국 스파에서 제공하는 빠른 페이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 허브와 부드러운 터치를 사용했어요. 전체 경험은 미용 치료보다는 의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지훈 씨는 저를 찜질방이라는 곳, 한국식 목욕탕으로 데려갔어요. 모든 나이의 남녀가 뜨거운 풀과 증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두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피부를 따끔거리게 하는 미네랄 물에 몸을 담그고 천천히 긴 비행에서 오는 긴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돌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생각이 제 마음속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만약 이 미용 접근 방식에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단지 빠른 해결책과 표면적인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저는 제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품을 연구하기 위해 여기 왔으니까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서 저는 제 안에 뭔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단단히 서 있던 벽에 생긴 첫 번째 작은 균열처럼요. 아침 햇살이 제 호텔 창문을 통해 비치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지훈 씨는 저를 전통시장에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미용 기술에 대해 배우러 왔는데 왜 시장을 봐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냥 따라가기로 했어요. 시장은 집에 있는 깨끗하고 정돈된 식료품점과는 전혀 달랐어요. 수백 개의 작은 가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좁은 길의 미로였습니다. 공기는 새로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것은 달콤하고 어떤 것은 매콤하고 어떤 것은 제가 설명할 수도 없는 냄새였죠. 사람들은 통로에 붐비며 크게 이야기하고 가게 주인들과 흥정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저를 노인 여성들이 허브와 뿌리를 파는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각 가게에는 이상한 식물과 가루로 가득 찬 수십 개의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꼬인 나뭇가지처럼 보였고 다른 것은 말린 버섯이나 꽃잎처럼 보였어요. 지훈 씨는 이것들이 미용 레시피를 위한 전통 재료라고 설명했어요. 많은 것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고 했죠. 깊은 주름과 밝은 눈을 가진 노인 여성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녀는 꼬인 뿌리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번역했어요. 그녀는 이 뿌리가 피부를 밝고 맑게 해준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녀의 할머니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녀의 가족은 5대에 걸쳐 이것을 사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단순한 뿌리가 어떻게 우리의 과학적으로 개발된 성분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한 측정과 통제된 연구로 테스트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 노인 여성들 중 많은 분들이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좋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웃음과 긴 삶을 사는 동안 생긴 주름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피부는 많은 미국 노인들이 부족한 건강한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서 재료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단지 연구를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현대적인 미용 클리닉을 방문했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깨끗했으며 흰 벽과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 더 비슷했죠. 여기서 한국의 유명한 미용 전문가인 박 박사가 특별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은 깔끔한 흰색 코트를 입은 미용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박사는 앞쪽에 서서 큰 화면에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저는 귀에 속삭이는 통역사가 있었어요. 박 박사는 진정한 피부 건강은 균형에서 온다고 설명했어요. 서양 미용은 표면에만 집중하지만 한국적 접근 방식은 내부와 외부 모두를 다룬다고 했죠. 그녀는 현미경 아래의 피부 세포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혈액순환, 스트레스 호르몬, 소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미용 회의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는 것들이었죠. 듣고 있는 동안 저는 내면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해 왔었어요. 저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구식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급 학위를 가진 의사가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과학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회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제 마음은 상충하는 생각들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용과 스킨케어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제 직업적 정체성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뉴욕에 있는 올리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곳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제 목소리를 듣고 제가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올리비아에게 여기에 뭔가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제가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고요. 이 한국적 접근 방식들은 단지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어쩌면 지혜까지 있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제가 로버트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아직 답이 없었어요. 만약 제가 돌아가서 우리 회사가 이런 한국적 접근 방식 중 일부를 채택하도록 추천한다면 저는 수년 동안 말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일관성이 없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존경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면 저는 회사나 제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지상으로 내려온 별처럼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제 과학적 확신에 익숙한 세계와 전통적 지혜의 이 새로운 세계 사이에요. 가장 큰 도전은 한국 미용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꿀 용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제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두렵고도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탐험되지 않은 영역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온전한 하루예요. 지훈 씨가 저를 마지막 방문을 위해 뷰티센스 본사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것은 모든 현대적인 회사처럼 보였어요. 구름과 파란 하늘을 반사하는 높은 유리창이 있었죠. 하지만 안에서는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비에는 첨단 기술 화면과 작은 나무들과 흐르는 물이 있는 평화로운 정원 공간이 함께 있었어요. 이곳은 집에 있는 우리 회사처럼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흰 실험실 가운을 입은 여성이 우리를 맞이하고 주요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이 방은 제게 더 친숙해 보였습니다. 보호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시험관과 컴퓨터로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도 뭔가 달랐어요. 한쪽 벽을 따라 전통 허브와 천연 재료로 가득 찬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수석 과학자는 저를 안내하면서 그들이 과학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과학을 전통적인 지혜와 결합한다고 했죠. 그녀는 저를 뷰티센스 기기를 테스트하는 특별한 영역으로 데려갔어요. 자원봉사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기술자는 보라색 기기를 그녀의 뺨에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근처 화면에서 저는 상세한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 기기가 측정하는 것처럼 단지 표면 수분이 아니라 혈류의 더 깊은 패턴, 약간의 온도 변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데이터였습니다. 과학자는 그들의 기기가 피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읽는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르며 한 얼굴에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얼굴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기계가 자원봉사자에 맞게 설정을 조정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이것은 우리 제품이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용 치료는 모두에게 맞는 옷과 같아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개인 맞춤 재단사를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잠재력을 명확하게 봤어요. 이것은 우리의 과학 기반 접근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몸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 더 깊은 이해를 추가함으로써 그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달렸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우리의 과학적 전문 지식과 이 한국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로 혁명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훈 씨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제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이것이 놀랍다고 말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미용에 대해 생각하는 전체적인 방식이 놀랍다고요. 우리는 그림의 절반을 놓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제 전화기는 집에 있는 로버트와 다른 임원들의 메시지로 진동했어요. 그들은 제가 돌아가기 전에 제 초기 생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느끼며 전화기를 응시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수년 동안 제가 말해온 모든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저를 그의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집에서 낮은 테이블 주위의 쿠션에 앉았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다채로운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가족은 미소 지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시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지훈 씨의 어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녀의 요리를 맛볼 때 분명한 기쁨으로 지켜봤습니다. 제가 맛있는 맛에 미소 지을 때 그녀는 기쁨으로 손뼉을 쳤어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는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균형 잡히고 행복한 상태에서 온다고 했죠. 낯선 사람과 집과 음식을 공유하는 이 가족을 둘러보며 저는 마침내 이해한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단지 거울에서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느끼고 그리고 삶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내일의 비행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은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과 가슴에 있어요. 저는 제가 돌아갔을 때 회사에 무엇을 말할지 준비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모든 해 동안 틀렸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한때 무시했던 이 접근 방식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이 아래에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했던 도시가 작아지지만 저에 대한 그 영향은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기에 착륙한 에드워드는 지금 집으로 날아가는 에드워드와 같지 않아요. 저는 서양적 접근 방식의 우월성을 확신한 회의론자로 떠났습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 하나의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고방식을 혼합하는 데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긴 비행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어요. 저는 제 노트를 정리하고 발표를 연습하고 저항에 대비합니다. 뉴욕으로의 귀환 여정은 단지 대양을 건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회의실 앞에 서 있어요. 저를 지켜보는 얼굴들을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에는 우리 회사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상사인 로버트, 마케팅 담당 올리비아, 모든 부서장들, 그리고 선임 개발자들까지요. 제 뒤에 있는 화면에는 한국 여행의 사진들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저는 2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뷰티 센스 기술, 그 뒤의 연구, 그리고 그들이 달성하고 있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용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과학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확장한다고 했죠. 그들은 단지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전체 사람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누군가가 말할 때까지 숨을 참으며 기다렸습니다. 로버트는 의자에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손가락을 맞대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천천히 말하면서 이것이 제 평소 입장과는 꽤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수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단지 마케팅 수법일 뿐이라고 말해왔었죠.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저는 비서양적 미용 방법의 가장 큰 비판자였어요. 이제 저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제 편견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보는 것을 방해했다고요. 그들이 만든 것은 단지 또 다른 미용 제품이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의 토론은 격렬했어요. 방 안의 일부 사람들은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 임원은 우리 고객들이 동양 철학을 원하지 않고 결과를 원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임원은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똑바로 섰어요. 예전에 에드워드라면 어리석게 보이거나 제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며 물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하는 뷰티 센세이션 라인이 우리의 과학적 제품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그들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요. 우리는 두 접근 방식의 장점을 진정으로 결합한 최초의 주요 서양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제 제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할 것이에요. 로버트는 저를 프로젝트 리더로 지명했고 올리비아가 마케팅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고급 뉴욕 호텔의 무대에 서 있었어요. 미용 전문가, 잡지 기자, 소셜미디어 스타들로 구성된 청중에게 우리의 새로운 보라색 미용 기기를 들어올리자 조명이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뷰티 센세이션은 단지 피부를 더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독특한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정확히 필요한 것에 맞게 적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알려진 과학적 정밀함과 한국 미용 전통의 전체적인 지혜를 결합했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하면서 어떻게 피부를 스캔하고 처리를 조정하는지 보여줬어요. 청중들은 명백히 감명받은 듯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발표 후 사람들은 직접 제품을 시도하기 위해 우리 전시 테이블 주위에 모였어요. 저는 회의적인 미용 전문가들이 결과를 경험한 후 흥분된 고객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올리비아는 우리가 군중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속삭였어요. 우리 경쟁자들이 따라잡기 위해 허둥대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 변화는 단지 비즈니스 성공보다 더 깊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때 저는 제 것과 다른 아이디어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혜를 찾아요. 한때 저는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었지만 이제는 알아가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집에서의 조용한 순간에 저는 한국에서 배운 웰니스 습관 중 일부를 실천해요. 저는 단지 일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제 삶의 균형에 더 집중합니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나 그것을 즐기는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어느 날 로버트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부르자 그는 저를 미소 짓게 하는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뷰티 센세이션 라인이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 출시라고 알려줬어요. 그들은 또한 다른 나라들의 전통적인 미용 접근 방식도 탐색할 생각이라고 했죠. 인도, 모로코, 페루, 제가 그 프로젝트들을 이끄는데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회의론으로 시작된 여정은 저를 새로운 이해로 이끌었어요. 단지 미용 제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가장 큰 교훈은 스킨케어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다른 관점에서 가치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진정한 변화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서 거울 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저는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균형 잡혀 있었죠. 제 피부조차 더 건강해 보였어요. 아마도 김 마스터가 결국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정말로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